잠시만요. 네,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이시죠? 여기 화면 보시면 실제 존재하는 대학인데 어딘 것 같아요? 여기 어디냐면 세계 최고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의 하버드죠. 하버드 대학을 제가 약간 디즈니풍으로 인공지능으로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큐텐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죠. 인큐텐 대학. 대학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4년을 다니다 보면 대학 다닐 동안은 우리가 뭐 돈을 벌거나 하진 않잖아요.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왜 이 사진을 먼저 띄우고 시작하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가 인큐텐을 하기 전에 약간 한 1년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거의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사업을 10년 이상 해오다가 끊임없이 해오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 갑자기 올 스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같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가 올 스톱이 됐거든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뭐 그냥 가만히 노는이 뭘 좀 배워볼까 하다가 제가 대학을 2년 정도 편입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어디 다녔냐면은 뭐 학교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던 시기라서 사회복지를 한번 따봐야 되겠다 해서 사회복지학을 편입해서 2년 정도 다니고 사회복지 그 자격증을 취득을 했죠. 그리고 그 해 졸업하는 해에 2급 자격증 따고 또 1급도 1년에 한 번씩 시험이 있던데 뭐 그냥 한번 재미삼아 쳐보자 해서 또 운이 좋아서 1급까지 같이 취득을 하고 마무리를 잘 했는데 아마 사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심윤정 사장님도 제가 다니고 그 다음 해에 편입을 했어요. 본인의 의지보다는 제가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배우는 것도 괜찮고 해서 한번 다녀보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을 했지만 심지영 사장님은 그때 컴퓨터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학부에 편입해서 2년 동안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그때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 건데 그 사진 보이시죠? 여기가 어디냐면 호주 시드니 여행을 갔을 때예요. 저희가 인큐텐에서 시드니 여행을 다니게 됐을 때 제가 같이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 보시면 사진 찍은 날짜가 보이는데 23년 10월이라 적혀 있잖아요. 여기가 시드니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아트 뮤지엄이에요. 그러니까 미술 박물관인데 제가 검색해서 여기 왜 갔냐면 저희가 이제 여행 마지막 날 전날인가 아마 마지막 날 오전이 좀 자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호텔 숙소 근처에 아트 뮤지엄이 있어가지고 둘이서 잠깐 오전 시간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식 일찍 먹고 9시 아마 문을 열었던 것 같은데 아마 9시 전에 미리 도착해서 문이 아직 잠겨 있을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아마 관광객은 거의 저희밖에 없었어요. 다 현지인들이고 뭐 초, 중, 고 학생들이 단체로 또 많이 견학을 왔었고 이쪽으로. 그리고 이때 왜 왔냐면 심정쌤 이때 4학년이었어요. 편입하고 4학년 레포트 과제가 뭐 미술관에 가서 작품 감상하고 이렇게 감상문 적어오기가 숙제였는데 레포트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왕 간 김에 그러면 시드니 여행 가는 김에 미술관 한번 검색해서 찾아서 한번 직접 가서 감상도 하고 오자 해서 같이 갔었어요. 다행히 그때 좋았던 게 세계적으로 피카소 작품이 아주 유명한데 원본 작품이 한 점이 이 미술관에도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기념사진도 찍고 워낙 넓어서 다 둘러보지는 못했고 아침 날씨가 그렇게 막 화창하진 않았는데 그날 마지막 날은 아마 그 레포트도 하고 이렇게 뭐 같이 또 여행도 할 겸 공부도 하고 좀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그게 23년이니까 벌써 한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 대학과 인큐텐 대학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보통 한 4년이라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일반 대학을 저희 아들도 이제 대학 1학년에 입학을 해야 될 나이인데 보통 입학을 하고 나면 보통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저희가 편입을 했을 때도 저희가 저희 돈으로 등록금을 돈을 쓰고 그리고 아까 뭐 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또 배우는 건 열심히 배웠거든요. 열심히 배우고 했는데
뭐가 공통점이냐면 돈을 쓰기만 썼지 그 공부할 동안은 벌 수는 없었어요. 그 공부한 학생 입장에서는. 저희는 다행히 인큐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을 활동하면서 그냥 저희가 그냥 취미생활로 편입을 해서 공부를 배운 거지만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우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돈을 쓰는 입장이지 그걸 왜 잘 4년 동안 배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어때요? 이제 경제 활동을 하려고 그 취업을 목적으로 다들 도전하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똑같은 4년을 보낸다고 봤을 때 인생 숙제를 끝낼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가 바로 인큐텐 대학이 아닐까. 이거는 제가 사장님들께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인큐텐 대학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업이 오늘 이런 개념이나 원칙을 잘 듣다 보면 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세일즈 판매 사업이 아니라 이게 교육 비즈니스란 말이 아, 이런 원리로 말하는 거구나. 저희는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지 뭔가 큰 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성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4년 정도를 똑같이 우리가 대학에 한번 입학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26년도이기 때문에 딱 4년 뒤면 2030년도거든요. 이거 진짜 금방 지나갑니다. 아까 불과 3년 전에 사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23년 10월 달 사진이니까 저희가 아마 그 10월경에 시드니를 갔다 왔기 때문에 24, 25, 26 지금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것 같아요. 엊그제 시드니 갔다 온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4년 정도를 봤을 때 인생 전체 한 100세 시대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사장님들 대부분 나이대가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4년이란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짧은 시간도 아닌데 어떻게든 흘러갈 시간,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준비할 건지, 내가 대학을 다닌다 생각했을 때 그냥 배우는 거에만 만족하고 뭔가 내가 그 이상의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을 쓰고 시간만 투자하고 그냥 배우는 데만 끝이 있는 일반 대학일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연금성 소득이나 내 꿈을 위해서 뭔가를 인생의 숙제를 각각의 인생 숙제는 다 다릅니다. 이게 인생 숙제 우리가 보통 방학 때 방학 숙제 미리 끝내놓고 놀면 계약을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어때요? 초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시면 국민학교 시절이죠, 저희는. 생각해 보시면 방학 숙제 뭐 탐구생활 이런 거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일기 쓰기 하고 매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매일 해야 되는 거는 매일 해야 된다 치더라도 미리 할 수 있는 것들 미리 하면은 놀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데 대부분은 노는 데 집중하고 미루다가 어때요? 마지막 날 거의 며칠 남겨놓고 방학 끝날 때 막 벼락치기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생 숙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동안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나 목표가 다 있을 건데, 이제는 뭐 내 나이가 이제 인생 말년이니까, 이제는 뭐 내가 20, 30대 그런 열정이나 꿈이 있을까? 이제 뭐 내가 에너지가 있을까? 혼자 이렇게 뭔가 스스로 한계를 생각하면서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만만찮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최소 3, 40년, 많게는 한 50년 이상 남았을 건데, 그 남은 인생을 정말 즐기면서 숙제 빨리 끝내놓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계속 끊임없이 그 숙제를 해결을 못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 건지는 누가 결정한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스템적인 변화가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아주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기독교에서 AC, BC, AC를 많이 나누는데 여기서도 BC, AC가 나뉩니다. 바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과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후에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도 만만치 않게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거의 99%가 오프라인 문화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은 줌에서 온라인으로 각자의 집이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서 전국적으로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이렇게 접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그런데 불과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십몇 년 할 동안 이 줌이랑 온라인에서 만난다는 생각은 단 1%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시간이면 다들 어느 센터에 가서 강사님이 오시고 저희는 프로모션에서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미팅을 초대해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가까이 듣고 그리고 그러려면 복장도 갖춰 입어야 되고
뭐 또 화장도 해야 되죠, 여성분들은. 그리고 마치면 또 이렇게 애프터를 하고 또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3, 4시간씩은 써야 돼요. 미팅 하나에 투자하려면은. 그전까지는 계속 이 오프라인이 주 문화였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이라는 시스템도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생길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전 세계인 누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처는 할 수 없었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조금 배우는 데 관심이 있어서 뭐 대학 편입을 했다고는 하지만 발빠르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업자들이 참 좋은 게 회사들이나 이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발빠르게 대처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문화로 거의 99%가 진행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프라인 문화를 거의 그냥 온라인으로 약간 이식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온라인 문화는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아 이제 망했다,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뭐 꼭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뭐 방판 하시는 분들이나 세일즈 하시는 분들 대면으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그런 방식으로 해오던 분들이 통로가 완전히 막힌 거잖아요. 자기들이 세일즈나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하던 방법들이. 그런데 이미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던 회사들은 아주 승승장구했죠. 가장 큰 수혜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쿠팡이라고 봐요. 오히려 코로나를 계기로 쿠팡이 완전히 독점은 하지 못했는데, 그때 어르신들까지도 이제는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끝나면서 쿠팡에 대한 부분이 입소문이 나면서 거의 다 쓰게 됐죠. 외국에는 뭐 아마존이나 이런 온라인 판매로 이미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던 회사들은 수혜를 맞은 거죠. 이거는 뭐 자기들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운이 좋았던 거죠. 뭐든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바로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20년도를 기점으로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도 네트워크 들어온 지 30년이 지나던 시점인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 한 30년이 더 지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네트워크 역사가 60년으로 봤을 때 아마 언제가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 기점이었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실질적으로 아마 팬데믹이 시작됐던 그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때인 것 같아요. 2020년도를 기준으로 네트워크도 완전히 그 전과 전후로 모든 게 다 바뀌었다고, 시스템부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개념이나 원칙 중심으로 잘 교육이 되어 있던 회사나 그룹들은 큰 타격을 안 받고 그냥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대면 중심이고 세일즈 위주로 뭔가 이렇게 직급 중심으로 사재기 문화 중심으로 했던 그 그룹이나 팀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졌고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냥 모래성에 선 거죠. 그때 당시에는 잘 나간다고 막 자기들이 잘 나간다고 막 이렇게 기고만장했는데 어느 회사든지 결국은 이런 코로나라는 예측 못할 변수가 딱 한번 맞닥뜨리자 기본이나 원칙 중심으로 탄탄하게 진행하던 그룹이나 팀들은 별 타격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성장했고요. 아까 이런 준비가 원칙으로 중심을 하지 못한 회사들은 또는 그룹들은 그냥 속절없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런 무너졌던 사람들 중에서 느 정도 그래도 네트워크의 비전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나 원칙 중심 비즈니스를 하는 팀이나 그룹이나 회사로 많이 이직을 했죠. 자, 제가 왜 그때 아까 그 이야기를 드렸냐면 인큐텐 회사가 정말 이게 좀 유니크한 게 뭐냐면 저희 회사는 2021년도에 오픈을 했고 정식 그랜드 오픈은 22년 3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식은 인큐텐이 22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창업한 회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뭐 아메이나 91년, 뭐 허벌, 뉴스캔 이런 기존의 오래된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오래됐지만 한국에도 대부분 90년대에 많이 들어온 회사들이에요. 또는 2000년 초반에. 그래서 최소 20년, 30년 먼저 코로나 전에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리고 그때 코로나 때 크게 적응을 못한 회사들은 오히려 그 매출 자료를 보시면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큐텐은 유일하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터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 제품 보상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해가지고 작업한 회사예요. 이 이야기는 원래 기초 사업 설명 때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강사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전에 시작했던 회사들이 거의 95% 이상이고요. 그 이후에 신생 회사들이 몇 개는 있지만 유일하게 지금 인큐텐만이 지금 한 3, 4년 진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회사고 또 발전성이 훨씬 무궁무진하다고 모든 업계에서 다 예측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 왜 그런지는 다 아시겠죠. 회사나 제품 보상 이런 것들이 워낙 또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도 있지만 누가 경영하는지 그 경영진도 참 중요한데 이미 뭐 네트워크에서 전 세계 최고 아시아 소득 1위까지 한번 실제 경험해본 박진희 의장님이라는 분이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지금 중심으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리더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합류가 되고 좀 더 매출이나 모든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다면 아마 의장님께서 구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단계로 진입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이나 원칙 중심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왜? 어떤 일이 변수가 터지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연금소득, 그리고 평생 들어오는 소득, 그리고 상속까지 되는 이 부분이 정말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 소득의 특징이 이런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거의 99%거든요. 이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나 시간적 자유도 이러한 소득 형태를 만들지 못하면 계속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다가 10년, 20년 아까운 인생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까 딱 진짜 4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학 다닌다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자고. 왜냐하면 저희가 바이레벨 보상 플랜 특징을 말미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시작한 지 이제 올해 26년 3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보상 플랜이 이제 막 26년 3월 달에 이제 입학하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26년 이제 막 입학생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자료를 잘 공유를 할 수가 없는 게 예전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그런 제품이나 보상 플랜을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가 된 게 두세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전 자료는 가급적이면 공유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최근에 26년 3월 이후에 나오는 강의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공유해서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고요. 롱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스포츠카랑 운전 방법을 제가 단어를, 키워드를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초보 사업자들 저희가 쭉 살펴보면 예전 회사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스포츠카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메이 뭐 애터미 뭐 지금 전 세계 1위고 국내에서도 1위고 뭐 잘 나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 인기텐이죠. 회사가 뭐 제품도 너무 좋고 보상 플랜도 너무 좋아. 마케팅 플랜도.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카 그냥 멋있는 드림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들만의. 근데 본인들이 아직 운전 방법도 배우지 않고 이런 멋진 스포츠카를 딱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운전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 방법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막 자기가 몸담은 회사 너무 막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스포츠카라고 예를 들게요. 막 멋진 이런 스포츠카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운전을 안 하고 자랑만 하면 다행인데 자기가 운전 방법도 모르면서 운전할 줄 안다 착각을 하고 거기 타고 운전하는 순간 거의 뭐 흉기죠. 이거는 돌아다니는 흉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 어때요? 좋은 결과를 내기보다는 사람들을 거의 망치고 다니죠. 그래서 이런 좋은 멋진 회사에 몸담아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올바르게 잘 운전하고 운행하려면 운전 방법을 잘 배워야 된다. 그 운전 방법을 배우는 곳이 어디다 하면 이런 미팅이죠.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미팅 스폰서가 시스템을 타고 있는 스폰서가 안내하는 미팅은 이런 운전 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곳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인큐텐 4년 정도 대학 다닌다 생각하고 열심히 잘 배우고 행동하고 하시면 보통 대학은 보통 그 졸업하면 이제 그 취업을 할 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마 이런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은 만들어 놓고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이미 저희가 그걸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보다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도 또 저희가 직접 후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게 해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념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보시면 첫 번째는 자영사업가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머리에 딱 박아 놓으셔야 돼요. 저희는 세일즈맨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한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네트워커들하고 세일즈맨하고는 태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하나부터 완전히 다르거든요. 겉으로는 똑같이 뭔가 팔로 다니는 사람 같이 보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거 나중에 5년, 10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개념과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5년, 10년 완전히 시간이 묵으면 기존의 보험이나 이런 세일즈, 자동차 영업이다 이런 세일즈 쪽으로 개인만, 자기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고소득을 벌 수 있는 직업들을 보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바빠요, 자기는. 왜?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팀 비즈니스로 뭔가 시스템을,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는 저희 같은 구조는 나중에 하는 역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노력은 줄어들고 소득은 계속 올라가요. 이 곡선이 완전히 반대로 진행이 돼요. 노력 곡선은 시간이, X축을 시간이라고 보면요.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좀 많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이건 소득 곡선이죠. 소득은 좀 적어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력은 적게 하는데 소득은 확 늘어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내가 시간이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면 이거 사람이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지쳐요. 기계도 자동차도 저희가 엔진오일이나 제때 관리 안 하면 퍼지잖아요. 나중에 방치하고 계속 달리면. 기계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특성상 무조건 지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만 열심히 하는 일들은. 같이 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일을 하면서 멤버십을 같이 키워나가면서 그 멤버십 매출에 넣는 일부분에 뭐 5%가 되든 3%가 되든 그 로열티를 내가 받는다 생각하면 같이 멤버십을 키워나가는데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이게 처음에는 내가 하는 거 대비 소득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요 어떤 임계점을 돌파 못하고 어때요? 특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냥 내가 옛날에 하던 거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하자 해서 다시 보험이나 자동차 세일즈나 뭐 이런 책 세일즈나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나 원리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해요. 근데 저희는 인큐테인 시작한 지가 이제 한 4년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부부밖에 없었거든요. 실질적인 심리학생 혼자 했죠. 저는 그때 막 공부하고 딴짓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는 크게 좀 완전히 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심리학생 혼자 하더라도 혼자 그냥 꾸준하게 하던 것도 하고 하던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생각과 그런 이런 개념이나 원리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조인이 되면서 어때요? 그때보다는 1년 뒤가 좀 더 멤버십이 늘고 매출이 늘었고 2년 뒤에 더 늘었고 3년 뒤, 4년 뒤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이죠, 미래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보여요. 그러면 저희도 예전에 한 10년, 15, 20년 가까이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네트워크에서 한 500만 원만 벌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었거든요. 저희는 뭐 100만, 200만 원 아니고 그때 학원 사업할 때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따박따박 들어오면 뭐 부업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던 게 2년이 되어서 시작했던 건데 500은 저희가 1년 만에 넘겼어요. 그때 1년 차 때 저희가 한 4천 얼마 연봉을 한 5천 가까이 받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17년 정도 하면서 소득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유지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곡선이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이제는 아마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보여요. 근데 그때 저희가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했던 개념의 첫 번째가 대원칙이 우리는 자영사업가다. 저희 그 인큐텐 수첩에도 회원가입하면 회사에서 주는 수첩에도 아니면 PDF 자료도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그 저희가 가입하신 회원들을 IVO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IVO. 뭐 어느 회사든지 다 IVO라고 보통 표기를 영어로 많이 해요. 그래서 IVO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Independent Business Owner 약자예요. 그냥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독립적인 그냥 자영 사업가죠. 독립 자영 사업가. 그래서 IBO 첫 글자를 따서 한 건데 독립 자영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게 내 사업이라는 거예요. 내 사업. 뭔가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 사업도 아니에요. 이 개념을 모르고 가시면 왠지 처음에는 뭔가 스폰서 좋은 일만 하는 것 같고 또는 내가 막 파트너 열심히 돕다 보는데 파트너 내 생각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왠지 내가 파트너 사업을 해주는 것 같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대원칙은 본인 사업이라는 거죠. 나가 제일 중심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사장님은 명심하셔야 돼요. 회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스폰서를 위해서도 아니고 파트너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형제 라인도 아니고 일단 대원칙은 자신이에요. 자신. 이 자영사업가라는 마인드를 정말 딱 깊이 머리에 각인을 시키셔야 되고요. 사장님들이 그냥 일반적인 자영사업 한다 생각해 보셔도 돼요. 내가 뭔가 시내 한복판에 뭔가 음식점이든 뭐 옷가게든 가게를 차린다고 했을 때 자기가 사장으로 그러면 내가 그 부동산 계약부터 그다음에 뭐 음식점을 한다면 뭐 육수 내는 법부터 요리법 그다음에 직원 뽑는 거 세무적인 부분 뭐 하나하나 직원 월급 주는 부분 그다음에 사람 어떻게 뽑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맡겨야 될지 하나하나 본인이 다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고민하시고. 왜? 자기 사업이니까. 그런데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를 엄청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사업을 투자하고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요즘 잘 못 뽑아내는 게 자영업자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시간이나 돈 투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니면 진짜 무점포나 거의 무자본에 가까운 수준으로 큰 돈을 나중에 내가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자영사업가라는 마인드를 처음에 생각을 못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계속 본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계속 스폰서 좋은 일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파트너 좋은 일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계속 자기가 손해본다는 느낌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포기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분은 자기가 이 자영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인디펜던트 대신 저는 요즘은 인큐텐 사업자들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아미나 이런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하고는 우리가 조금 같이 공룡으로 묶이기 싫다 해서 자기들은 요즘 그냥 ABO라고 많이 불러요. 옛날에는 저희 때는 IBO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우리는 그냥 아메는 아메 독립적인 독보적인 회사다. 굳이 다른 회사랑 같이 엮일 필요 없대서 ABO라고 표현을 많이 써 이제는. 근데 우리 인큐텐도 저는 인큐텐 비즈니스 오너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디펜던트 이렇게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미 자영사업가 독립 자영사업가란 마인드를 이미 습관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인큐텐의 첫 이니셜도 I예요. 그래서 명함에다가 저는 인큐텐 비즈니스 오너라고 기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IBO 설명하실 때 인큐텐 비즈니스 오너 약자다. 어차피 이런 인디펜던트는 본질적인 뜻이지만 인큐텐도 저는 아주 좀 독보적이고 좀 유니크하다 보거든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아마 자신감 있게 IBO도 IBO인데 이제는 인큐텐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영사업가라는 거, 이 개념은 꼭 잊지 마시고요.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 사업도 아니고 내 사업,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를 딱 먼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개념은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팅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든지. 그래, 뭐, 미팅 중요한 거 다 알지. 근데 뭐, 미팅 가도 나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데, 뭐, 내 매출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갑자기 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죠. 나는 아직 혼자라서, 아직 파트너가 없어서, 파트너 놓으면은 참석할게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거의 아마 신규 파트너들 보시면 90%가 아마 그런 변명을 하실 겁니다. 뭐,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본인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본인이 제대로 안 배우는데 본인이 아직 복제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파트너 놓으면 큰일 납니다. 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파트너가 아무도 없을 때 제일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본인이 제일 많이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잘 배운 것들을 안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 17년 전에 아메이부터 시작할 때 노트를 정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낯선 세상이에요. 근데 조금 자기 사업을 하거나 뭔가 직장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빗대어서 판단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거의 다 반대로 돼 있거든요. 기존의 자영업이나 이런 구조하고 거의 반대 개념으로 돼 있어요. 일반 우리가 자영업을 한다면은 남을 밟고 거의 전쟁처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남을 죽이고 짓밟고 이래서야 내가 독식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경쟁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노하우나 정보를 함부로 무료로 주지도 않아요. 돈 받고 팔아라 해도 잘 안 팔죠. 왜? 자기 노하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잘 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로 그냥 아예 전환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자기 그 노하우 내는 것들을.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혹시 뭐 저는 종교 이야기는 잘 하지 않지만 이 전 세계 제일 1위고
거의 저희가 이렇게 원조로 보는 회사가 아메이잖아요. 그 아메이 창업자 두 분이 리치와 제인데 아주 철저한 그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독실한. 그래서 이분들이 그 차용을 기독교 문화 시스템을 차용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를 잘 들여다보시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시스템이 아주 유사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거의 다 기독교 문화에서 차용해서 많이 접목한 비즈니스적으로 접목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좀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대원칙은 남이 잘 되게 도와줘야지 나도 잘 되는 구조예요. 이거 뭐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기만 잘 되도록 남을 짓밟는 게 아니고요.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지만이 자기도 잘 되는 구조로 마케팅 플랜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뭔가 스폰서 사업 같기도 하고 파트너 사업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스폰서하고 같이 팀워크를 이루고 파트너도 열심히 돕다 보면 같이 잘 되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특별한 내 혼자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해서 혼자 하잖아요. 제가 약간 이미지를 넣지는 못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벽난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장작이 이렇게 있으면 불이 이렇게 막 붙잖아요. 그럼 벽난로가 이렇게 따뜻하게 불이 붙고 있는데 여기 숯덩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숯을 하나 딱 빼가지고 여기 바닥에다 딱 던져보세요. 숯을. 처음에는 활활 이렇게 뜨겁게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불 붙어 있어요? 식어버리죠.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팀보다는 위대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혼자 나와서 혼자 해보세요. 절대로 크게 성공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혼자서는 아까 이런 개념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플랜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식어가다가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같이 타는 게 좋아요. 뭐 규모가 큰 장작도 있겠고 좀 작은 장작도 있겠지만 같이 이렇게 타다 보면 뜨거운 불을 열기를 지속적으로 낼 수가 있거든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배우고 하는 곳이 바로 이런 교육 사업이라는 거예요. 미팅. 그래서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기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배운 거를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님들이 잘 보시면 주로 심령사님이 주로 계속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아직까지 사님들이 배워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실무적인 거 이렇게 현장이나 이런 실무를 후원도 하고 이론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스폰서는 전국적으로 나중에 만나보시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 같은 존재입니다. 이론도 잘 되어 있고 현장 실무도 아직까지 안 하고 이렇게 뭔가 이론만 가르쳐 주고 현장은 같이 후원 안 하는 스폰서가 거의 90% 이상이죠. 그냥 상담만 해주고 이론만 가지고 예전에 과거 지식만 가지고 과거 경험이나 근데 현장은 시대는 계속 바뀌어요. 코로나 전에 열심히 했던 스폰서가 코로나 이후에는 활동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조직만 있다고 직급만 갔다고 상담해주면 현장에서 괴리감을 느껴요. 뭔가 스폰서가 이야기했던 거랑 안 맞아요. 뭔가가 현장에서 뛰어보면. 근데 심윤정 사님 같이 현장을 지금까지 1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뛰시는 분들은 흔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막히는 게 없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뭔가 물어보면 그게 눈높이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임들이 지금 잘 배우고 나중에 파트너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육 사업이라는 거 판매만 하고 돌아다니시고 미팅 참석 안 하시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때까지 제가 그런 분들은 부업 수준으로 얼마 정도는 한 100만 원 2, 300까지는 벌 수는 있겠지만 아까 연금 소득으로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한 500, 1000, 2000, 월 뭐 1억 이상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전에도 없었지만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아직까지 이 개념을 탑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아니라 세일즈맨이죠. 그냥 세일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일즈맨들이 받아가는 보상 특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개념은 저희가 복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 주지를 하셔야 돼요, 사장님들은. 아, 복제하는데 이게 어떤 복제지? 일단 첫 번째는 팀워크라는 거. 아까 제가 혼자 나와서 있으면 식어버린다 했잖아요. 숯도 어차피 혼자 아무리 열정적으로 타고 있어도 혼자 떨어져 놓으면 서서히 식어가다가 그냥 수명을 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아까 연금 소득,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들은 평생 소득 그리고 내 자식이나 손주까지 주는 상속까지 이 개념의 소득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로 같이 시스템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은 했지만 세일즈맨이 10년, 20년 지났을 때랑 저희 같은 네트워커가 10년, 20년 지났을 때랑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세일즈맨은 아까 20년 차나 1년 차나 그냥 그달에 열심히 하는 사람, 뭔가 운이 좋고 아니면 열정적 하는 사람이 소득을 더 많이 벌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20년 차 선배를 따라잡을 수도 있죠. 그게 세일즈의 특성이에요. 차를 매달 한 달, 두 대밖에 못 팔다가도 뭔가 딱 원리를 깨우치고 막 한 20대, 30대 팔면 그달에 판매왕이 될 수도 있거든요. 20년 선배를 제끼고.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니까 혼자 나중에 고민에 빠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계속 더 만들 수 있을까? 신규를 어떻게 계속 끊임없이 찾을 수 있을까? 계속 신규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오래 하신 분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은 유튜브에 다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회사의 리더들이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저는 이제 보는 안목이나 눈이 있으니까 아, 이 사람 어떻게 갖고 이렇게 노하우 내는 거를 제가 캐치할 수가 있잖아요. 초보들은 봐도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왜? 볼 눈이 아직 귀가 안 열리면 이게 고지 곧대로 들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다 자기가 걸러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다 보면 제일 대표적인 데가 아메 있죠. 아메 한 2, 30년 하신 분들이 한 20년 이상을 계속 이렇게 누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최고 직급에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왜? 그 사람은 그 자기 네트워크 멤버십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매달 매달 발생되는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거야. 보통 한 달에 몇십억 PB가 뜨거든요. 그 한 50억 PB가 뜨면 그게 뭐 3%, 5% 정도가 로얄티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연봉이 적게는 한 3억에서 한 10억 가까이 되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많은 건 아닙니다. 아메에서는. 근데 이미 이제 그런 걸 알고 도전하기에는 이미 좀 진입 장벽이 높다 있잖아요. 제가 애텀이나 아메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다 이제는 들어갈 만한 구멍은 다 들어가고 이제 조금 남은 구멍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박터지게 노력해서 가야 돼. 한 10년 이상을. 근데 인큐테는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시장 가능성이 가장 큰 회사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3년, 4년 전에. 이게 뭐냐면 저희도 지금 이런 개념과 원칙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롱런하기 위해서요. 저런 리더들 부럽지 않게 더 남부럽지 않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10년, 20년 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패밀리, 자녀, 그러니까 자식까지 같이 나중에 10년 뒤에라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외국인 글로벌 리더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다이아몬드 이상 가시면 충분히 자기 나라에 그 인큐테인 오픈하게 되면 충분히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시스템을 충분히 또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줌이나 아니면 현지에 직접 본인 고국에 가서 진행하셔도 되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구조는 개념이나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합심을 해야 돼요. 나중에 그 원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까지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나 그 진행하는 거 듣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끄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인 거 아시죠? 이 오프라인이면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진행할 건데 온라인의 가장 큰 단점이네요. 이거 그냥 혼자 떠들어야 된다는 거 감안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개념은 아까 제가 크게 세 개 정도만 이야기했고요. 원칙은 여러 가지는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팀의 원칙이죠. 개인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잘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은 가르쳐 배우면 된댔죠. 배우면 되는데 나중에 아는데도 본인이 모른 척 하는 거는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계속 회피한다면 이렇게 어느 정도 핵심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스폰서는 이미 경험 속에서 그런 분들 워낙 많이 보고 성장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몇 번은 지켜보거든요. 그렇다 해서 내색은 안 합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저희가 내색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사장님들도 복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원칙을 이야기를 안 해주면 나중에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사장님들 파트너분들이 후원하러 다닐 때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거는 뭐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많이 듣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지 실제 사례를 조금 예를 든다면 습관적으로 그냥 남을 비판하고 뭐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시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이게 자기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습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툭툭 나와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좀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에너지가 같이 고갈될 수가 있거든요. 멘탈이 저같이 강한 사람은 크게 영향은 안 받지만, 이제 막 같이 시작하시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 이제 막 배우는 단계인 분들은 조직이 뭔가 만들어질만 하면 사라지고 그런 분들 보면요. 거기에 뭔가 어떤 리더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서로 이런 문화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분 나빠서 그만두신 분들도 많으세요. 말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니, 왜 요즘 안 나오세요 하면 누구누구 때문에 맨날 뭐 이상한 소리 했었고, 뭐 나쁜 소리만 했었고, 누구 험담이나 하고, 아, 나 그런 거 듣기 싫어서 이제 안 나온다고. 본인은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신데, 남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그런다면 본인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임도현 사장님이 지금 나를 저격해서 하는 소린가? 이렇게 뜨끔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본인이 뭔가 뜨끔하신다면 빨리 그거를 깨닫고 고치시면 되겠죠. 그리고 누구를 특정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놓으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조금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조금 뭐든지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왕 같은 말이면 좀 이쁜 말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도 보면 스폰서뿐만 아니라 형제 라인이나 파트너 이렇게 멤버십들 팀워크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팅이나 여러 행사 때 만나다 보면 같은 말이라도 같은 상황을 두고도 엄청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반면에 뭔가 그냥 차라리 말을 안 꺼내면 중간이라도 할 건데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음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면 누굴 돕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한마디라도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시는 분들한테 형제 라인이라도 뭔가 그분들이 자료를 뭔가 요청하면 임정환 사장님, 뭐 김명사님 그때 뭐 강의 자료 너무 좋던데 좀 줄 수 있나요? 하면 이런 분도 있죠. 저희 팀도 지금 자료 주기 바쁜데 자료 없어서 안 돼요 하면서 우리 팀 챙기기도 바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 팀도 지금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긴 한데, 사장님 또 급하다 하시니까 먼저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 입장에서 말은 안 하더라도, 자기 팀도 지금 뭔가 빨리빨리 주고 바쁜 상황인데도, 그래도 나한테 뭔가를 좀 챙겨주려고 하는구나.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입소문이 평판이 다 좋게 납니다. 저쪽 형제 라인이지만, 저기 부산에 저기는 정말 열정적하고, 뭔가 이렇게 잘해주신다. 근데 아까 약간 쌀쌀맞게 하면요. 그게 다 자기 귀에 들어옵니다. 돌고 돌아가지고. 싸가지 없다. 뭔가 지 잘난 맛에 한다. 베리베리 소문이 다 돌거든요. 이쪽 어깨도. 그래서 이왕이면 습관적으로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려면 이게 꼭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본인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적인 게 더 훨씬 크다 보니까 초반에는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이나 오디오나 이런 것들을 매일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거기서 자기도 뭔가 생각을 하고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니면 가끔 스폰서가 직접적으로 참다 참다가 한 번씩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내가 고칠 부분은 빨리 고쳐야 되겠다. 왜? 아까 자영사업과 내 비즈니스니까 내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고쳐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로스라인 금지인데, 크로스라인이라는 거는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가 이렇게 A, B 라인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같은 라인, A 라인은 다 같은 라인이에요. B도 같은 라인, 스폰서 라인이고, 근데 A하고 B는 형제 라인이에요. 이걸 크로스 라인이라고 해요. 크로스. 그리고 A 밑에 파트너, B 밑에 파트너인데 이렇게 해도 다 라인이 서로가 교류가 되는 거를 크로스 라인이라 하거든요. 매출에 전혀 서로 연관을 주지 않는 라인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형제 라인이죠. 말 그대로. 스폰서가 부모라면 자식을 두 명 낳았는데 그 자식의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의 손주를 놓고 하면 이게 다 같은 자기 라인인데 이건 다 사촌지간이잖아요. 형제 라인. 그래서 왜 크로스 라인이 금지를 많이 하냐면 어느 회사든지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나갈 때가 문제예요. 뭔가 그냥 뭐 이렇게 편한 관계거든요. 서로 뭔가 이렇게 직급이나 매출에 영향을 안 주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적으로 만나서 차 한잔 하다면서 이런저런 자기 비즈니스 이야기하고 자기 쪽 라인 뭐 스폰서 이번에 어떻게 도와주던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소원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후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스폰서가. 왜? 다들 갖고 있는 조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처한 환경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라인은 그쪽 자기 스폰서 업라인 라인이에요. 실제 후원해주고 있는.
후원해주고 있는 스폰서끼리는 자기 파트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후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나중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스폰서가 그쪽으로 안 도와주던데 그런 것까지 도와줘? 뭐 별의별 생각이 나중에 툭툭 던지다 보면 서로 몰라야 될 내용들이 알게 되다 보면 막 이게 오해를 낳게 돼요. 그러다 보면 조직이 균열해 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파트너 그 형제라는 언제 만나냐? 보통 미팅 때, 교육 때 만나잖아요. 지금 이런 시간에도 저희가 스폰서, 저희 기준으로 지금 형제 라인이 쭉 라인별로 지금 다 들어오신 거거든요. 스폰서 동석 하에는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까 이런 비즈니스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그냥 덕담, 인사 정도만 하면 되죠.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아우, 잘하고 있다고, 또 핀업 하시면, 직급 가시면 축하한다 하고, 진심으로 그런 문화로 가셔야 돼요. 크로스 라인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안 되고 있을 때 거의 100% 뭔가 사단이 납니다. 이 원리도 모르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서로 지인들끼리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친하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세히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는 삼불금지. 이거는 내일 또 우리가 선거 날이잖아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그 다음에 사담, 뭐 동거래 같은 것도 다 포함입니다. 금전거래. 일단 금전거래 하시면 어느 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금전거래 하시면요. 결국은 채무자, 채권자 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이 부담을 느끼다가 나중에 점점 미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 잃고 그냥 다 잃게 됩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빌렸어도 안 되겠지만 빌려달라 하셨을 때 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전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1금융, 2금융 하고 빌려보시고 대출을 그래도 안 될 때 올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권에서 했는데도 거절당할 정도면 이미 신용이 너무 나빠진 단계이기 때문에 지인들한테 빌릴 게 아니라 법적으로 뭐 회생이나 파산이나 이런 법적인 절차로 활용하시는 게 낫다는 주의예요. 왜? 그 정도 빌릴 정도면 갚을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줘도 그냥 안 받아도 될 정도면 그냥 주는 정도 선에서 그냥 주고 어느 정도 좋게 헤어지는 것도 괜찮고요. 좋게 그냥 하는 게 아니면 그냥 아예 딱 눈 딱 질끈 감고 금전결을 아예 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저희도 다 해봤는데 다 사람 잃었어요. 돈도 잃고 사람 다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안 합니다. 빌려줄 돈도 없지만 오셔도 저희는 못 빌려드려요. 그 다음에 종교 이야기, 종교 지금 뭐 기독교, 불교 뭐 우리나라 종교 수천 개 되는 거 아시죠? 특히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가지고 뭐 저희 뭐 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종교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안에서. 비즈니스로 하는데 이런 일로 누군가 부담을 느낀다면 결국은 또 중간에 그만두시거든요.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 뭐 자기 스폰서가 될 수 있고 형제 라인이 될 수 있고 아까 크로스 라인 하지 말았는데 종교나 이런 정치 이야기로 사담 나누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정치하고 종교는 개인 신념 단계라서 절대로 이거는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열심히 믿고 다니시면 돼요. 대신 비즈니스를 통해서 같이 좀 잘 되게 하시면 나중에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무슨 종교 다니는지 이렇게 알아보다가 같이 뭔가 다니고 싶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부담을 느끼고 관심이 없는데 자기가 먼저 전도를 하거나 뭔가 종교 리더를 하면은 그런 분들은 같이 저희 팀에서는 같이 하기 힘든 분이라 보시면 돼요. 혼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더치페이 문화. 다행히 아까 저희가 온라인 문화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즘은 좀 덜해요. 근데 파트너 사람들이 가장 고민해, 특히 초반, 중반 정도 직급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상담하다가 그만두시는 상황까지 있어요. 다른 회사들 많이 사례를 보면. 이게 공통 사례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오프라인 미팅하고 나면 보통 오전 미팅하고 나면 끝나면 딱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면 다들 애프터 미팅하고, 야, 이제 식사하자 해서 한 3, 4, 5, 뭐 5명이나 10명 이렇게 단체로 가잖아요. 센터 주변의 식당으로. 그러면 딱 밥을 먹고 있으면 예전에 이런 더치페이 문화가 없는 팀들은 서로 눈치를 봐요. 아, 뭐 이런 사람 있죠, 왕발. 이번에 내가 낼게 하면서 자기가 딱 쏜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한 만 원씩 나왔다 치고 10명이면 10만 원 냈잖아요. 근데 미팅이 보통 매일 있거든요. 그럼 다음날 또 하는데 다음 한 새로운 사람이 섞여서 한 8명이에요. 근데 밥 먹고 있는데 어저께 식사를 냈던 사람은 이제 오늘 다른 사람이 밥값 내겠지 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기가 내기도 애매하고
또 누군가는 또 내려고 하니까 어제는 자기가 10,000원짜리 할 때 누가 냈는데 오늘은 15,000원짜리를 먹어요. 이거 밥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그냥 요즘 저희 아들이나 요즘 젊은 애들은 더치페이 문화가 딱 n분의 1이 딱 습관화가 어릴 때부터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연배가 옛날에는 뭐 한턱 쏠게 문화였지만 이제는 문화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더치페이 문화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먹은 거는 자기가 딱 n분의 1씩 내면 깔끔하잖아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단 요즘은 이제 옛날같이 오프라인 미팅을 많이 하는데 후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2대1 후원할 때, 스폰서 후원 받을 때. 그러면 이거는 뭐 저희 때도 옛날에 많이 고민했던 건데, 사장님들은 저희하고는 조금 상황이 반대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은 2대1 후원이라면 내가 이제 누군가 내 지인을 초대하고 내 스폰서를 조금 후원해달라고 초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자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운전해가지고 오고 그러면 뭐 비용이나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 오는 거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지인을 초대한 것도 그 사람을 내가 초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대1 후원은 그 초대하는 파트너가 뭐 카페에서 만난다면 뭐 차 한잔 대접한다 생각하고 본인이 지불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전에 저희는 스폰서가 그룹이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와봤자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올 때 저희가 하루에 오전에 기차역 타고 오시면 저녁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빽빽하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 세네 팀을 스케줄을 빽빽하게 잡아 놓거든요. 그러면 오전 뭐 10시, 뭐 12시, 2시, 4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네다섯 팀 잡아 놓으면 저희가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스폰서를 이제 계속 만나죠. 주로 뭐 카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카페에 가서 저희가 이제 뭐 드시고 싶은지 하고 주문해가지고 소개하고 설명하고 또 모시고 다음 가서 또 저희가 대접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하루에 네다섯 팀을 하면 저희가 거의 뭐 한 몇만 원씩 비용 부담 하루에 십몇만 원 써야 되잖아요, 비용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매일 한다면은.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스폰서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는 뭐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고 또 스폰서도 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밥을 할 땐 밥값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커피숍에서 한 번씩 이렇게 결제라고 카드도 먼저 주고 눈치껏 서로 윈윈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심령사임이나 지금 사임들이 직접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파트너분들 많이 후원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폰서가 보통 한 하루에 바쁘면 네다섯 팀을 후원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한 번, 그날에 한 번만, 보통 주에 한두 번 만나잖아요. 근데 스폰서는 하루에 네다섯 팀을 만나야 되거든요. 자, 이게 꼭 심리학 사임이 아니더라도 복제기 때문에 사임들이 생겨보세요. 본인이 나중에 세네 팀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두세 명씩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스폰서가 계속 그냥 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초중급자 이렇게 아직까지 뭔가 멤버십이나 그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안 된 그 스폰서들은 그걸 엄청 부담을 느껴 합니다. 본인이 후원을 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거기에 대한 또 오시는 분들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는데 그분들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못 버티고 그거를 뭐 뜨문뜨문하면 부담이 없는데 열정적으로 하면 할수록 아, 이거 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 이런 말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스폰서가 보통 세네 번 이렇게 하루에도 세네 팀을 만나다 보니까 만나는 팀은 한 팀, 자기는 한 팀인데 그럴 때 아까 제 FM은 그냥 본인이 스폰서나 파트너 이렇게 파트너가 아니죠. 초대하시는 분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자리를 잘 섭외해서 계산해가지고 미리 예의를 스폰서한테 예의를 갖추고 그 지인한테도 뭔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저희 팀은 장점이 뭐냐면 이런 외부 카페보다 저희는 가게나 있는데 가게에 있는 이런 손님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뭔가 카페 이런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런 용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그 말은 못하지만 본인이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파트너 사장님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스폰서가 눈치껏 먼저 내주고 하면 아, 고맙습니다 하고 다음에는 제가 한번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잘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 지금 제가 잠깐 경제적인, 개인적으로 상담하실 때, 아, 이게 사람 초대할 때, 아,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비용 부담하는 게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시면 스폰서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스폰서도 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 그렇냐 하고 알고 서로 조금 유도리 있게 스폰서가 좀 내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기분 좋게 내줄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심령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같이 후원을 안 다니잖아요, 사님들하고.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대부분 먼저 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냥 스폰서 입장에서 먼저 그냥 부담 안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할 건데 이걸 복제 차원에서 지금 교육용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님들이 지금 아직 심리용사님 단계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님들이 누군가 파트너 후원하러 갈 때 지금 그 파트너가 같이 교육을 듣고 있고 앞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원칙은 이런 더치페이 문화에서 또 2대1 후원할 때는 초대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는 원칙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 정도 원리는 알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조금 같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잘 통해서 좀 그 어려운 구간을 잘 같이 돌파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소득의 안정이 둘 다 같이 잘 됐을 때 또 좋은 추억이 됩니다. 왜? 또 더 감사하게 되고. 왜? 그런 부분을 서로 인간적으로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슬기롭게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브앤테이크는 기브앤테이크 같은 경우는 먼저 받고 뭔가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 사업은.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먼저 베풀고 주는 게 이기는 거다. 사업하는데 더 잘 되는 거다. 먼저 받기보다는 줄 수 있는 거를 먼저 주려고 하시고요. 바이레벨 보상 플랜 특징인데요. 아까 연금소득, 평생소득, 상속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개념만 오늘 좀 알려드리고 마치고 다음 시간 아니더라도 다음에 보상 플랜만 따로 제가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심영쌤 그동안 풀어드렸는데 저도 원래 그룹에서도 계속 보상을 전문적으로 풀어주던 강사였다 보니까 다음에 완전히 맥만 찝어서 전문적으로 1시간짜리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념만 할 건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초가집이나 나무 판자집보다는 벽돌집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 소득을 만들려면.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 직급이 플래티늄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 직급 말고 어느 정도 이제는 딱 그 소득이 그래도 큐 보너스가 나오는 직급이 플래티늄인데 이 플래티늄이 엄청 단단한 금속 재질입니다. 플래티늄이 보시면 보통 재질이 아니에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데 오늘은 이거를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기돼지 삼형제 벽돌보다 더 단단한 플래티늄으로 집을 지으면 안 무너져요. 아기돼지 삼형제잖아요. 여기서 요 세 개를 잘 보셔야 돼요. 1, 2, 3. 요 총 7명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그 보시면요. 이게 끝인데 3단계 이상 복제가 반복이랬는데 복제가 반복되는 게 핵심인데 이 그림으로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이 나예요. 나. 본인.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성공의 8단계나 에이코 하면서 스폰서나 파트너를 함부로 바꾸려고 해봤자 잘 안 바뀐다. 왜?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도 함부로 뭔가 지금 이야기한 데서 안 바뀌잖아요, 잘. 결국은 통제할 수 있는 건 본인 자신밖에 없거든요. 본인 자신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자신을 계속 변화하고 바꾸려고 당금질을 하셔야 돼요. 그게 1번이 본인, 로스맵으로 봤을 때. 자, 본인이 제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본인이 플래티늄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핵심은 1년을 다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오토십이라 하잖아요, 오토십. 자동으로 걸어놓으면 매달 알아서 제품이 오잖아요, 오토십 주문을 걸어놓으면. 이게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면 오토 플래티늄이 달성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플래티늄이 되는. 그러면 이런 구조가 필요해요. 아까 시스템 구조가. 내 밑에 좌우에 한 명씩 내가 후원하는 사람, 그리고 각각의 파트너가 각각의 또 후원하는 사람 2명씩. 내가 먼저 배우고 내 파트너가 같이 제대로 학습하도록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1단계, 2단계가 끝나고 나면 총 인원이 7명이에요. 첫 번째 핵심은 삼각형 1번, 2번, 3번이 핵심이에요. 1번, 2번, 3번이. 내가 먼저. 그래서 아까 파트너가 없어도 미팅이나 이런 세미나든 원데이든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다니셔서 본인이 일단 먼저 제대로 된 플래티늄으로 가보시고요. 그때는 파트너가 없더라도 이런 밑에 산하에 한 3명, 3명, 한 6명 정도의 뭐 왕 소비자 정도만 있으면 골드 정도만 하시면 한 100에서 한 150만 PB, 그러니까 한 1500 PB 정도 하시는 그런 사람이 한 대여섯 명만 있어도 플래티늄을 가시잖아요. 반 나누면 4500 PB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명 정도 구조면 4500 정도가 나와요. 왕 소비자나 부업자 정도면 아직 사업자가 안 나오더라도. 그런데 일단 본인은 그거를 유지를 해보는데 집중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라인이 스폰서 같이 형성이 되고 있으면
이 작은 라인, 우측 라인도 빨리 발 빠르게 채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일단은 1단계는 오토 플래티늄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고 나면 두 번째는 2번, 3번에 해당되는 내 직 파트너. 요 직 파트너라는 거는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 시스템을 타는 분들이에요. 스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소개만 해줬다고 스폰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코드 스폰서를 하잖아요. 그냥 코드만 연결해준 스폰서고, 실제 나를 후원해주는 스폰서가 누군지, 그게 시스템 스폰서잖아요. 업라인. 그리고 요런 직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들이 내가 직접 그냥 소개했다고 내 파트너가 아니고요. 내가 뎁스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뭔가 자세를 갖추고 배우려고 하고 뭔가 노력하시는 분들, 같이 시스템적으로 동참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죠. 업라인과 같이. 그럼 이분들도 아까 이런 플래티늄 집을 지어 나가고 있어요. 이분도 오토 플래티늄이 되고 여기도 오토 플래티늄이 되면 아까 밑에 또 두 명을 찾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잘 배우고 내가 가르쳐 보고 내가 가르친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는 게 이 복제의 숨겨진 비밀이거든요. 나만 열심히 배웠는데 이거 안 돼요. 내가 배운 거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파트너에게. 그럼 난 이제 파트너 가르쳐 줬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 파트너가 또 그 밑에 파트너를 가르칠 수 있는지를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저희가 바이레벨 두 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한쪽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양쪽에 나같이 시스템을 타는 파트너가 두 명이 직접 내가 후원한 사람이 있어야 돼. 내 직대가 아니더라도. 밑에서 찾더라도 넣으면 그 사람을 붙잡고 이런 프로모션을 잘 하셔야 돼요. 미팅 가보자, 참석해보자, 같이 배우자.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스폰서에게 배웠던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다 보면 서로 신뢰관계가 같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왜? 배울 때는 같은 곳에서 같이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파트너가 4번, 5번 두 명이 놓을 때까지 아까 이렇게 어느 정도 소비자도 찾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운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같이 배우고 미팅장에서는 같이 배우고요. 또 별도로 팀워크로 뛸 때는 뭐 현장이든 어디든 직접 후원은 같이 다닐 수 있겠죠. 뭐 콜드를 뛰더라도 혼자보다는 2인 1조로 같이 뛰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더 당당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팀워크를 잘 발휘해 보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까지가 복제가 끝나면 나 포함해서 총 7명이에요. 총 7명이면 2번, 3번이 플래티늄인 나는 사파이어로 자동으로 직급이 가죠. 핀업이. 그리고 4번, 5번이 플래티늄이 되면 나는 자동으로 2번은 파트너는 사파이어. 여기도 사파이어니까 나는 뭐예요? 루비죠. 2단계까지 복제가 끝나면 3단계부터는 이제 복제가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7명의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처음에는 아기돼지 삼형제처럼 나 포함 1번, 2번 직대 2명이 가장 핵심이고요. 이 2명이 어느 정도 직급이 놓으면 7명이 놓을 때까지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한 주만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잘 보시면 리더 사장님들이 다 7명이 딱 저희는 포진이 다 끝났어요. 이미 예전에. 그래서 이분들은 미팅을 절대 안 빠지고요. 또 자기 파트너 다 후원하고 다니세요. 또 직급도 최소 어느 정도 저희보다 더 직급이 역전하신 파트너도 계시고 저희는 양쪽 레그가 이미 7단계까지 다 끝났고요. 저희는 그 밑에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끝났으니까 너희들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린 쉴 테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계속 꼬리를 찾고 있잖아요. 왜? 저희는 직급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목표가 아니고 로얄 이상이고 이런 분들 전부 나중에 다이아몬드 이상 갈 때까지는 계속 함께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깊숙하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실 분들. 같이 배우고 이렇게 원칙과 개념을 이해시켜서 오케이. 그러면 같이 이런 공동체로 이런 플래티늄 집을 나도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4년 뒤에는 연금성 소득도 놓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나중에 90을 살지 100을 살지 120살을 살지 모르지만 더 이상 돈 버는 일로는 신경 안 쓰고 싶다. 이제 평생 들어오는 일을 만들고 싶다. 4년 집중해서 26년 3월에 바이레벨이 시작했잖아요.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 앞으로 4년은 해보셔야 돼요. 48개월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이번에 미팅 참석하세요. 물어보면 아직 그 사람은 셀프 리더가 아니란 소리예요. 셀프 리더한테는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 오세요. 원데이 참여하세요. 절대로 안 물어봐요. 왜? 자기들이 미리 알려줘요. 이번에 몇 명 참석한다고. 티켓 몇 장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먼저 알려주지 어느 날짜 되면 저희가 나중에 이번에 참석하세요 이렇게 절대로 안 물어봐요. 왜? 그분은 셀프 리더기 때문에. 괜히 그런 분들한테는요, 저희가 이번에 참석하세요 물어보면 엄청 기분 나빠요. 왜? 아직 저를 잘 못 믿냐고. 당연히 가야죠, 스폰서님. 그걸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오 반응이. 아니, 저희도 위에 만약에 스폰서님들이 저희한테, 아니, 부산에 뭔데, 이번에 혹시 이번 원대 오실 거예요? 물어보면 저희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지금 버스 대절해가지고 어떻게든 모아가 관련 리더인데, 아니, 그걸 왜 물어보시죠? 저희 당연히 가야죠. 이게 아직 셀프 리더는 아니라는 미팅 참석을 자의로 그냥 내 파트너 얼마나 더 데리고 가려고 노력하냐 아니면 내가 갈지 안 갈지 고민하냐 아직 그 단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강요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 개인 사정이 있을 거니까 사장님들이 판단하셔야 되지만 하지만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저희는 절대로 사장님들보다 먼저 포기하는 스폰서가 아니에요. 파트너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스폰서가 있다는 건 엄청 축복인 팀이에요. 스폰서가 자기보다 먼저 포기하거나 이게 사업을 접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스폰서 이상 같이 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저희는 이미 로얄 가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장님들이 어느 정도 지금 개인 사정이 있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분 없는 분들 강요하지는 않지만 참여하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것도 알기 때문에 기다려 드리는 거예요. 대신 계속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주자를 빨리 잡아서 키우려고 하겠죠. 왜? 그래야지 그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원리 정도만 알고 있다면 팀워크에 해치지도 않고 계속 같이 끝없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한 2주의 시간이 걸리면서 좀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게 참 어찌 보면 옛날 같으면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이렇게 다들 앉혀놓고 몇 시간씩 해야 될 강의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좀 생략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뭐 제가 하는 역할은 지난주 이번 주 한 2시간 정도 이런 기본 기초 교육 자료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자료는 계속 반복해서 보시도록 하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관련 책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따로 한번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